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탄생입니다. 요즘 맹큐 교수님의 그 대학교 경제학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경제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라는 것인데, People face trade-off, 즉 직역하면 사람들은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라는 뜻으로, 트레이드는 거래를 뜻하고 오프는 뭔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인데, 어느 한쪽이 하나의 이익을 얻을 때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즉 예를 든다고 하면, 대출 상환이 늘어나면 생활비는 줄어드는 이러한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 릴레이션십, 상충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더 추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대출 상환을 요만큼을 더 했을 때 생활비 여가비가 이만큼 줄어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드는 그런 관계를 상충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대개 그 대가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서 가장 잘 설명하는 외국의 속담이 있는데, 그것이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경제학 기본 원리 제 첫 번째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기본 원리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시는 손님에게 공짜 점심을 주던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점심값에는 이미 그 술값이 포함되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짜 점심의 대가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치러야 하는 술값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공짜 뒤에 숨어있는 미끼가 있기 때문에 공짜로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쥐덫에 걸릴 수 있으니 공짜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망고의 진리인 셈입니다. 추가적인 경제학 10대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추후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가 추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국회 통과되어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임대료 규제가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서 일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정책은 지난 30년간 임대주택의 공급과 주택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답변은 95%가 동의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의 공급도 부정적으로 되고 주택의 품질도 매우 나빠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의의 역설이라고 하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KDI의 정책 재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2011년 2사분기 때 나온 부동산 동향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10가지 명제에 대해 1990년 미국 경제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택의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명제에 대해 동의율이 93%로 10개 명제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요거는 한국의 경우인데요. 2001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동의율이 87%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사회주의 경제학자 린드백은 임대료 규제는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차인이 상대적인 약자고 임대인이 강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매우 높은 정책입니다. 또한 임대료 규제의 수혜자는 분명하지만 규제의 부작용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어떤 그런 정책인 것입니다. 일단 임대료 규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철폐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임대료 규제에 대해 경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나타낸 도표인데요. 공급 곡선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단기간으로는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으로 수직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상당히 가파른 곡선으로 이와 같이 수요 곡선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그 균형점이 P 스타 100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하면 이거를 임대료 상한으로 이렇게 P로 결정된다고 하면 P가 70일 때 실제 수요량이 A에서 B로 수요량이 형성돼 가지고 실제 공급되는 물량보다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요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요걸 잠깐 추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자들이 시간 여건에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효과는 단기 효과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공급 측면에서 임대료가 낮아짐에 따라 임대주택 주인들은 임대주택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임대주택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임대료가 낮아짐에 따라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거나 친구와 방을 함께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독채 임대를 구하게 되고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에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모두 다 탄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요 곡선이 탄력적으로 돼서 더 눕게 되고요. 공급 곡선은 그야말로 이제 좀 탄력적으로 또 눕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균형적인 P 스타에서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이게 P70으로 강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했지만 이것이 훨씬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 부족이 더욱더 커져서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A 스타에서 B 스타로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초과 수요로 인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주택을 배당하게 되는데요. 아이와 애완동물 등이 없는 세입자들에게 우대를 해준다든가 인종차별도 일어나고 또 심지어 건물 관리인에게 뇌물을 주게 돼서 임대주택을 배당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뇌물을 포함한 임대료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에 가깝게 수렴하게 됩니다. 문제는 C 지점에서 암시장도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공급되는 물량에서 형성된 수요의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경제학 10대 기본 원리 중에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원리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경제적 유인이라는 것은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사람들은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경제적 유인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주택의 그 주인이 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라는 것이 양질의 주택이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임대료가 규제돼 가지고 주택 부족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세입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면 집주인은 추가적인 요구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현 상태로도 들어오지 않겠다는 세입자가 많기에 굳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올수리한 집을 시장 경제에서 결정된 가격에 아닌 낮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 임대료 상한제는 세입자에게 낮은 임대료 대신에 질 낮은 주택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국가는 또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게 됩니다. 즉 인종차별 금지라든지 최소한의 일정 수준이 이상의 임대주택을 마련하라는 어떤 의무화 조치 등이 만약 이런 추가적인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국가는 계속적인 이런 규제의 늪에 빠져서 계속적인 부작용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그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분은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사회주의 경제학자로서 임대료 상한의 부작용은 경제학에서 가장 이견이 없는 쟁점이라고 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